아무리 실리콘을 잘 칠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닐이 있는 부분은 그 틈새가 창틀하고 실리콘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누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리콘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은 제가 창틀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공정을 합니다. 몇 가지 예방 작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다른 작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하루를 다 온전히 다 투자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꼭 하는 편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시공자가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고, 안 그러면 집주인이 중간중간으로 좀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 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집을 지을 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제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골조를 하고 창틀을 시공한 다음에 골조와 창틀 사이에 외부 쪽에 매나는 면입니다. 그 부분에 실리콘 작업을 제가 직접 하는 편입니다. 이 실리콘 작업을 왜 작업자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 그러시면 앞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실리콘을 칠하고 창 주변에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제 앞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창 주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밑작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창틀과 골조면 사이의 실리콘 작업을 제 생각에는 작업자한테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집주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창틀을 시공할 때 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창틀은 어느 정도 고정을 하고 외부 쪽에는 우레탄 폼을 대부분 칠합니다. 우레탄 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저희가 실리콘을 칠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중간에 한 번 더 어떤 공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저희가 창틀을 가지고 올 때 창틀 이렇게 옆면에도 보양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창틀에도 오염물질이 공사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레일이 있는 부분에도 전부 다 비닐로 보양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공할 때도 그 비닐이나 이런 보양제를 다 뜯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닐을 보양을 할 때 어떤 부분은 그냥 랩핑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창틀을 테이프를 한 바퀴 돌려서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간에 흰색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감아서 보양을 합니다. 근데 이 개소가 작은 창문이라 해도 최소 6군데가 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양을 해 오는데 설치할 때는 이 보양제를 다 뜯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보양제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뜯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창틀에 밑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는 스카치 테이프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우레탄 폼을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레탄 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칠하게 되면 이 테이프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나중에는 테이프가 접착력이 떨어져서 헐거워지면 그 사이에는 빈틈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물이 들어가는 게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진짜 사소하거나 어이없는 곳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더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식으로 붙어 있는 개수도 있지만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중창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창을 시공을 한다. 단창이라 그러면 프로젝터 창이나 아예 통창처럼 유리로 끼워져 있는 창들은 이중창으로 설치를 안 합니다. 단창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런 창들의 틀은 그냥 한 바퀴를 다 감아버립니다. 이렇게 시공할 때는 이 비닐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비닐을 뜯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잘 뜯고 실리콘을 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 결론은 귀찮아서 그럴 겁니다. 실리콘을 이렇게 매번 칠하면서 느끼는 게, 우레탄 폼을 제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 테이프를 뜯는 게 생각보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테이프 뜯는다 그러면 이거 뜯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까 이렇게 하지만, 밑에 우레탄 폼이 들어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까지 깨끗하게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 사진에는 없지만 이런 창들은 이중창은 그나마 다행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창은 비닐이 생각보다 우레탄 폼 안으로 많이 꺾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잡아 빼야 됩니다. 그걸 안 빼고 만약에 실리콘을 쏘면 제대로 실리콘 처리가 안 됩니다. 비닐 위에다가 실리콘을 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실리콘을 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뜯는 작업이 상당히 지루하고 귀찮습니다. 왜 또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지상에 1층에서 작업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외부 비계를 타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외부 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부 집 안에서 하면 안 되냐? 집 안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대부분 비계를 타고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과 비계 사이 거리도 있고 그리고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그냥 대충 뜯고 말자 이런 유혹을 엄청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밀양에 짓고 있는 집이 큰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몇 번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걸 뜯다가 그냥 실리콘 위에 덧칠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걸 그만둘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창호팀이나 안 그러면 실리콘을 쏘는 작업자한테 이걸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이 비닐을 다 안 뜯고 실리콘을 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100%를 장담하냐 그러면 제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냥 그만 뜯고 그냥 칠하자. 제가 일당을 주고 돈을 주는 작업자들은 그런 거를 더 유혹을 많이 느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누수가 생기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접니다. 건축주도 많이 피해를 보겠지만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데, 제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저 입장에서도 이걸 뜯기가 너무 싫은데 그냥 일당을 주고 나중에 하고 나면 끝인 작업자들이 이게 뭐가 아쉬워서 몇십 분을 들여서 그걸 비닐을 다 뜯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 뭐 어째 보면 업자인데 그분이 만약에 해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을 건축주가 조금 챙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쏠 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을 다 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진은 제가 두 번째 실리콘으로 쌓은 건데 사실은 실리콘이 똑같아 보니까 잘 표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쏘고 그 다음에 조금 미비하고 실리콘을 더 바르기 위해서 두 번 쏘고 어쩔 때는 세 번, 네 번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쏘나 두 번 쏘나 세 번 쏘나 하나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면 작업자들은 몇 번을 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칠한 느낌만 나면 그냥 지나갈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시공자가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고, 안 그러면 집주인이 중간중간으로 좀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가 실리콘을 제가 다 쏘고 난 다음에 오늘 가봤는데 터지거나 그런 게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외부 작업이 스타코 작업인데 사실은 당장 내일 스타코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작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비도 잡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터집니다. 어제 쏘고 오늘 확인도 했지만, 그리고 며칠 더 있다가 주말 동안 제가 실리콘이 어떻게 됐는지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 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콘을 쏘고 이제 외부 작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도 되지만 제가 한 4, 5일 이상 기간을 두고 작업하는 거는 창틀 주변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불리한 사람은 시공하는 작업자입니다. 업자입니다. 집주인이 더 좋지 작업자한테 유리한 건 없습니다. 공기가 길면 길수록 공기를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꼼꼼히 하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사람은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리콘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은 제가 창틀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공정을 합니다. 몇 가지 예방 작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다른 작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하루를 다 온전히 다 투자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꼭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닐 이는 게 생각보다 누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실리콘을 잘 칠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닐이 있는 부분은 그 틈새가 창틀하고 실리콘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누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 이렇게 뜯는 거에 대해서 그 비닐 하나 뜯고 다 작업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안에 내부 도배가 마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얀색 이게 있는 게 테이프입니다. 이게 어떤 테이프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게 외부 테이프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 창틀 안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 테이프가 도배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틀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도배가 집 내부의 최종 마감입니다. 도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창틀에 이런 테이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테이프를 뜯어내고 도배를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도배를 다 했는데 이렇게 테이프가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안 뜯고 작업했다는 겁니다. 이 도배하기 전에 제가 다 뜯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작업자들이 이런 거 다 그냥 기본적으로 뜯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뜯습니다. 이게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꽤 개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도배하기 전에 테이프를 보고 다 좀 자른다고 잘랐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100% 확인을 못하고 몇 개는 남아 있었던 게 그대로 지금 마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최종 마감이 도배하는 사람도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 마감도 아닙니다. 외부 마감은 나중에 외장재가 붙고 난 다음에 실리콘을 한 번 더 칠합니다. 실리콘을 한 번 더 칠하기 때문에 안에 이 칠하는 거는 엄청 작업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외부에 보기 좋아라고 칠하는 실리콘보다 이 안에 칠하는 실리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칠하는 게 더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업자가 이걸 잘 제거를 해서 실리콘을 칠하는지 안 그러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잘 유의 있게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